M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M스토리 입시 컨설턴트 이선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떨리고 설레는 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입학, 입시 꼭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생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할 각오 되셨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이 내용을 다시금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물로 나가게 될 거예요. M스토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의 이해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입시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학교에서 자소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기본 개념을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자소서를 써라 그러면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보고 대충 감을 잡아서 당장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봤고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고입에서의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한 글짓기가 아니라 목적성을 가진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그죠. 바로 입학사정관들, 그분들의 의도를 파악한 그런 목적성에 부합한 잘 조직된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준비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 사전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학교 종류별 자소서 영향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일반 학교가 아닌 고입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는 학교를 4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영재학교, 과학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글자 수부터 다르고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또 적용 범위가 다르죠. 1단계부터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1단계부터 활용을 하고 또 분량도 많다는 점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나 뭐 수학과학 심층 면접 같은 아주 결정적인 또 큰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하다고 또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1단계에서 또 많은 수가 탈락을 하기 때문에 이 1단계 때부터 잘 통과해야 꼭 통과해야 될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M스토리 친구들이 많은 부분이 이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글자 수는 1500자 이내에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왜 1500자 내외라고 말을 하냐면 학교에 따라서 그죠. 조금 더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넘어가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점, 외국제고는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경우 1단계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과 성취도만 보기 때문에 자소서가 따로 평가되지는 않고 2단계 면접에서 면접과 함께 평가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취도로 이제 교과 성취도로 바뀌게 되면서 일단 사실 A가 넘으면 되는데 근데 A가 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 A가 넘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 성적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은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변별력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자소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면접평가 이것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준비하게 되는 외고 자사고 그 다음에 국제고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글자 수나 항목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대부분 매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꿈의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뭐 민족사관고등학교라든가 외대부고라든가 뭐 상산고, 하나고 이렇게 막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자사고들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예, 그리고 독서 베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내신이 주는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뛰어난 아이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독서만한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상위권의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독서 베이스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다수가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고 국제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은 각 항목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게 될 이 외고 국제고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 외고 국제고 자기주도 학습 그 전형 매뉴얼 내용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각 학교들이 이 항목 내용을 토대로 학교 특성에 맞게 바꿔 쓰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크게 여러분 요거 잘 이제부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야무지게 자기 꿈을 스스로 결정한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알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뭐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나의 꿈과 끼, 인성 이렇게 꿈 그리고 끼, 인성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주제를 설정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500자 오 되게 많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요구하는 이 항목들에 비해서 그게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효과적으로 나를 잘 표현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잘 골라서 그것을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잠깐 이 표시를 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자기가 주도한 학습의 영역이에요. 이건 당연히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고등학교들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가 잘 짜놓은 커리큘럼, 즉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명문대에 많이 진학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학교의 현실적인 그런 꿈입니다. 뭐 물론 이상은 되게 높을 수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교과의 활동들에 참여해서 명문대에 갈 만한 자질이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중학교 공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학원을 열심히 다녀갖고 학원생이 하라는 대로 막 외우기만 하고 엄마 잔소리를 막 들어가면서 억지로 공부한 애들 말고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중요하죠. 이런 아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자기소개서 안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학습 계획을 여기 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차별점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 차별성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학교 특성과 연계, 여러분이 지원하게 된 학교 특성과 연계해서 지원 학교에 그러면 그 다른 여러 가지 학교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학교들 중에서 너 우리 학교 왜 선택한 거야? 라는 거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다음 수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한 다음에 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계획이야? 그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너의 인생. 결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대학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졸업 후에 진로 계획에 관해서도 너 꿈꾸는 애야? 그렇게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갖고 있는 애구나. 너는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애구나. 오, 들어와서 잘하겠는데 그리고 너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학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공부하겠구나. 알았어. 넌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합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성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학교들은 대부분 그 기숙형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기숙형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이 명문고에서 학생을 뽑을 때 그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명문고들의 특징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코어 워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인데 막 배척해. 막 친구들하고 협력도 잘 안 돼.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돼. 예. 의사소통도 안 돼. 선생님한테도 막 예의도 없어. 막 그런 애 뽑아놓으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선생님이 그 서울에 있는 외고와 자사고 이렇게 해서 오랜 경험이 있어요. 올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원에 있는 그런 시간보다 학교에 있었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의 생활 모습 면면이 막 떠오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선발관의 입장이었고 면접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면접이나 이런 자소서를 지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생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인성 영역도 그래서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성 영역은 크게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의 하위 개념으로 나눠놨는데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인성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학교에 진학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화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코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학교 생활을 해왔던 내용들을 선생님하고 충분히 면담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면담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함께 설계할 겁니다. 물론 작성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요. 예, 그렇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활용을 하려면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죠? 적절한 그런 소스들을 저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을 살았던 여러분 2년이죠 아직 2년 반 정도로 생활한 내용을 선생님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웠는지 저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소스를 줄수록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기가 훨씬 좋다는 거.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자, 이제 그렇다면 세부 항목을 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예, 세부 항목을 들어가 볼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크게 다르지 않고요. 갑자기 펜을 들고 1500잔에 차곡 그걸 막 적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생기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중학교 때 활동 내용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과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야 그 중에서 일종의 이거 레고 블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레고 블록으로 어떤 작품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블록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맞죠? 그죠? 그리고 색깔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예, 그럴수록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블록이 하나도 없어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그러한 그 블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해낼 수 있는 창작물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훨씬 수준도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이 블록 하나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모아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아무거나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역별로 하나하나 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에 이 모든 걸 다 모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모아볼래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내용 하나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파트별로 그 소재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파트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컨대 학습 활동 영역입니다. 예, 가장 실제로 자소서에서 분량 배정이 가장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변별력도 이 항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나 계획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너 있잖아,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진학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 프로그램들 어떻게 활용해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너 이거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다음 너의 인생의 계획은 뭐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우리 학교 선택했어? 너 왜 그 진로 선택했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는 중학교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어려움은 없었니?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넌 어떤 걸 배려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어? 규칙은 어떻게 지켰고 친구를 뭐 존중하거나 선생님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협력을 했던 내용이 있거나 네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눴다거나 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내지는 공익을 위해서 네가 뭔가 배려한 거 없어? 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 너 우리 학교 와서 기숙학교 할 거고 학교 생활 되게 타이트할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어? 그거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습 활동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이어서 이제 얘기할 내용들이 이제 자소서를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크게 사전 준비와 실전 준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딱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소서랑 바로 연결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 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사실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싶은 우리가 조금 일찍 만났으면 좋았겠다 싶은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예, 입시에 임박해서 이거를 기억해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지금 얘기한 순간부터라도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요즘에 그 자소서의 변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사실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2015년도 고입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뭐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학교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주어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때의 그 자소서는요, 그냥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기재금지 사항이라든가 학교에서 강조한 어떤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준수했으면 우수한 그냥 자소서였어요. 예,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몰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 썼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벌써 2020년 됐잖아요. 자소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입시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지원자들의 준비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차별화된 자소서가 이제 생명력이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면접과 반드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접까지도 먼저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자소서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면접 대비에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생이 어떤 소재, 즉 어떤 차별적인 소재, 차별화된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기술했는가. 두 번째는 그 전략. 그 전략이라는 게 바로 저는 면접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공통문항 질문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다 개별 문항, 즉 학생이 자소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자소서와 생기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 확인 내지는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입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연결해서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차별화된 소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매력적으로 어필하는가. 두 번째는 그걸 면접까지도 연결해서 전략적으로 구상하는가. 그 두 가지를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리고 하나하나 단계별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때 얘기했던 거구나. 그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그런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선생님이 해놨죠?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벌써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이제 시점인데 3학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다 할 활동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선생님 설명을 하겠지만 학교들도 어쨌든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수업들은 해야 되고 생기부 기록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그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어떤 활동들에 대한 제한을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 캐치할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즘 자소서의 변별력은 소재와 전략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쓸만한 거리, 즉 소재의 변별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소재가 변별력이 있으려면 뭐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활동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학급 임원을 했다든가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든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특색 있게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했다든가 독서 너무 중요하죠. 예, 학교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다채롭고 여러 모양의 블록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나갔고, 그죠? 아, 나 어떡하지? 그럴 수 있고, 선생님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모든 활동을 어떻게 다 적극적으로 하나요? 라는 퀘스천 마크가 크게 떠오를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때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든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진로 진학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자기의 테마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의미,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의미.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쓸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자생존. 좀 표현이 웃기죠. 적자생존이라는 성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자는 적자, right예요, right. 쓰자라는 게 쓰자. 자, 적자. 언어 유희죠. 쓰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이런 것 국제고 외고 뭐 이런 데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우수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성실한 친구들이고 대부분 다 꿈을 갖고 있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활동은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떤 처음부터 전략이라든가 주제의식을 갖고 활동을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죠? 누가 옆에서 잘 끌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여러분은 다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기록이 생활화예요. 나중에 되면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어떤 의도로 내가 이 활동을 참여했는지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수행평가 만점이나 뭐죠? 우수한 성적표 그리고 또 그죠? 대회 상장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입시를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하게 되면서 점점 좀 느끼게 될 텐데요. 고등학교 그 입시 과정에서 그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는 건 상장이 몇 장이냐, 심지어 상장 안 보는 전형들도 많죠. 상장이 몇 개 들어갔는지 수상 기록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을 몇 개 받았고 책을 몇 권 읽었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생각으로 그 활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정말 뭘 배웠고 뭘 달라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했고 어떤 과정을 경험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기록이 당연히 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미 기록이 돼 있다면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기록하는 걸 생활화해라 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이것을 거창하게 막 정교하게 쓰려고 하면 못 써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라도 이렇게 정리할게요. 간단한 메모라도 반드시 한다. 그리고 독서록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 중심으로 이제 정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강조하겠지만 내용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 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해서 뭐 내용을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면접관이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요. 뭐냐, 얘가 이 책을 왜 읽었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뭘 배우고 뭘 느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더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록을 기록하는 방식도 줄거리 중심만으로만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배운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추가적으로 한 활동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쓰기 연습은 제가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교 고1을 준비하는 친구들 물론 컨설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 이제 데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교 이제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형아 누나들 자소서 이제 코칭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종을 준비한다는 건 어쨌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물론 이제 그 수행평가를 뭐 선생님이 써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 첨삭 정도 도와주고 뭐 방향 정도 잡아주는데,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쓰기 훈련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인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쓰기는 자소서라는 게 백일장 대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화려한 문체, 그리고 뭐 유려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우리가 그걸 논지라고 하잖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명료하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쓰는 훈련조차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랑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활동 내용들을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핵심, 엑기스를 딱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적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요게 지금 평상시에 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제 컨설팅 시작하면 이거 할 건데요. 할 건데 여러분들도 좀 잊지 말고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준비 과정이 끝났어요. 자, 이제 사전 준비를 토대로 실전을 준비할 건데요. 사실 이 그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선생님은.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물론 중학교가 조금 자소서의 내용도 짧고 간결하고, 면접의 내용도 그렇게 뭐 고등학교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막 고난이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사실 학생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후기로 이제 전형이 바뀌면서 준비 시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생기부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활동이 뭐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적자생존 많이 기록이 돼 있고 쓰기 연습도 충분히 돼 있는 애다. 그러면은 사실 그죠? 전형 뭐 2, 3개월 전에 준비해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이 컨설팅 상황에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만났을 때의 경험은, 수업에서 만났을 때의 경험은 그게 돼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러면은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써서 그냥 허겁지겁 써가지고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완성도 높은, 그런 수준 높은 자소서를 쓰고 싶다.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빨리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웰컴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실전 준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실전 준비입니다. 실전 준비는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도대체 자기소개서는 언제 써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블럭을 만드는 거예요. 블럭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준비 과정 없이 다짜고짜 대충 생기부 쓰기를 대충 보고서 껴맞추식으로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은 합격할 수 없어요. 저주는 아니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상 그렇게 하면은 글의 두서가 없어지고 정확하게 1500자 이내의 그 내용을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소재를, 만약에 내가 생기부에는 뭐 소재가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겠죠. 영역별로 뭐 많이 들어가봤자 한두 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를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소재들을 막 골라놓고 그것들을 이렇게 다 다듬어 놓고, 뭐가 좋을까? 목끼리 연결할까? 목끼리 조립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러니까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블럭을 수집하는 과정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원학교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학교 탐색은 아까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권하기념, 교육활동, 특색활동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뭐 학습계획, 에 대해서 묻는다고 했잖아요. 자소서에서. 그것을 대답하기에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제 면접관 해봤지만,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이 되게 있어 보이는 학생, 그렇다고 뭐 무슨 약간 사회비 종교처럼 이렇게 추앙하라는 뜻은 아니라, 정말 얘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면면히 봤네, 애정을 가지고 이걸 정말 고심했네 라는 느낌을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학교 탐색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 내 학교다 생각하고, 아, 내가 다닐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듬뿍 담아서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다 저는 별표를 막 치고 싶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그 정보들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단계에서 이것을 꼭 넣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면접 질문을 이제 미리 봐야 되는 이유는요. 그 두 가지예요. 크게. 자소서는 결국 면접을 위한 서류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소서라는 건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써준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굳이 면접이라는 시간을 별도로 둬서 만나는 이유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말 얘가 정말 이렇게 똑똑한 앤가, 이거 진짜 얘가 한 게 맞나, 정말 생각이 정말 있는 앤가, 그거를 확인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면접을 위한 서류예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을 먼저 본다는 것은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구나. 이걸 강조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첫날부터 뭐 몇백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함을 하실 테니까 대표적인 질문들 뭐 기출 한 3개년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면접을 먼저 본 다음에 면접 질문 속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소서 항목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좀 사례를 몇 개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항 파악과 분석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뭐 우리 자소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자소서를 쓰기 이제 적절한 그 소재를 찾는 건데, 소재나 사제를 찾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기록, 그리고 생활기록부 딱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소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그래서 그 소스들을 정리하면 여러분 자소서 실전 준비 완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단계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학교의 인재상, 교육과정의 특징, 설문 목적, 그리고 커리큘럼, 방과 후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는 뭐가 있는지.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우리 자소서 내용 중에 지원 동기 및 진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나는 이 학교 이런 게 좋아요. 난 이런 사람이라 내가 이 학교에 적합한 것 같아요. 난 이런 인재상이거든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학교에 이런 교육과정, 이런 커리큘럼,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진학한 다음에 학업 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학교 홍보 자료, 그리고 학교 설명회에 많이 가보잖아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막 별표 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이 면접 준비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걸 이 항목을 막 작성을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런 거는 이제 면접 준비 때 할 일이고요. 이땐 전체적으로 쭉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면접 질문을 통한 자소서의 이해라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네요. 자, 학생이 역사 인물 선정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을 선정했고 너 어떤 인물 선정했어?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소서의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소서를 쓸 때 역사 인물 선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쓰는 것보다는 어떤 인물을 선정했고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선정했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어서 그랬고 그분의 특히 어떤 업적이 그렇고 비슷한 사람은 누가 있었고 난 어떤 부분이 더 배우고 싶었고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활동이 있는데 그런 활동을 어떻게 확장시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화시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근데 이거는 또 하다 보면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같은 데서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건 뭐냐면 또 구체적 사실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너 진짜 그런 활동 했니?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배운 점.
반드시 배운 점을 포함시키자. 자, 그래서 구체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 추가해야 된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소서 소스 만드실 때 단지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활동의 과정도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운 점이나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장시켜서 적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탈핵이야기라는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그 책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였어요. 자, 이 친구가 독서 활동 내용에 탈핵이야기라는 내용을 썼겠죠. 자소서에서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독서 관련 책 내용이 탈핵과 연관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이제 자소서에 쓰실 때 독서 활동한 내용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캐치를 하시고 우리가 독서 활동을 자소서 내용에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하면 좋은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요. 실상 이 책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나와 있을 것 같죠? 그 책의 입장까지를 설명하는 것, 여러분 자소서에도. 근데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추가 질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잘 보급되지 않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핵이라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랑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이건 뭐예요?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더 추가적으로 얘가. 그지? 추가적으로 더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걸 묻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건 면접 대비와 동시에 자소서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이 책의 원인과 해결 방안까지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면접관은 첫 번째, 이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자, 여기서 이제 승부처. 승부가 난다, 갈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애들이 책을 열심히 읽고 그 내용도 열심히 준비해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이 단순히 지식 습득이나 줄거리만 기억하는 그런 단순한 용도가 아니라 더 깊이 사유하고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 소화했는지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우수해 보이죠. 예, 중요한 포인트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소서의 독서 활동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순간 책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줄거리를 적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줄거리가 메인이 아니에요. 절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낀 점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여러분들이 더 생각한 부분, 더 심도 있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써놓으면 방향을 너희들이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쪽으로 면접관에게. 그러니까 돌발 질문에 있어서 오히려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여기까지 생각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순히 줄거리나 약간의 느낌 정도만 적는 것은 지양하시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사유로 해보는 게 좋겠다. 근데 그 깊이 있는 사유가 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면접들을 좀 찾아보면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보면 되겠구나. 이런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진로에 관한 질문이었네요. 유네스코에서 국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이 친구도 진짜 많아요. 이런 친구들. 유네스코에서 국제 공무원 활동하고 싶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친구도 진짜 많거든요. 특히 국제고, 외고 이런 데서는 외국어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뭐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다. 외교관이 되고 싶다가 한 30, 40%는 되는 것 같아요. 3, 40%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런 꿈일수록 또 차별화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요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분야와 꿈을 이루기 위해 자 뭐죠? 진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자 플러스 뭐냐면 본교의 비교과 활동, 교과 활동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이거 아까 뭐였어요? 예. 지원 동기나 그죠? 학습 계획, 학업 계획. 학업 계획, 학습 계획에 관련된 자소서 문항과 관련된 거죠? 이거 보세요. 면접과 자소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면접 질문을 이렇게 먼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주로 어떤 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걸 좀 강조하는 자소서를 쓰면 매력적으로 보이겠고 물어볼 게 많아지겠고 물어보고 싶은 친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CNN 뉴스를 들으며 느꼈다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를 구체적 사례로 말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친구들이 이제 학습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 설명하는 데 소스로 많이 쓰겠죠. CNN 뉴스를 들으며 느꼈다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를 구체적 사례로 말하고 원인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CNN 뉴스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했고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참 시각 차이가 있구나 까지만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를 비교해서 사례까지 찾아보는 자소서를 쓰면 매력적이겠구나. 오, 그러네. 더 깊이 있는 자소서가 되겠구나. 그리고 면접의 방향성까지도 내가 좀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자소서를 쓸 수 있겠구나. 이해되셨죠? 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CNN 뉴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 플러스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까지 쓸 거라고요. 맞죠?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런 구체적 사례까지 생각해보면 깊이 있는 자소서가 되는구나. 이해되셨을까요? 자,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친구들이 총 10단계 중에서 한 4단계, 5단계까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면접 문항을 이제 미리 분석해 보면서 이렇게 구체화해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심오하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자기소개서 실전 준비 3단계 문항 파악과 분석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기소개서 작성 그 항목을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크게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원 동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계획 및 진로 계획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큰 틀로 구성하고 있고, 자, 이 지원 동기는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그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문항이거든요. 문항을 쪼개볼게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 교육 과정과 이거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항목을 가지고 내 생활 그 기록부 그리고 내 활동 내용들 내가 활동 내용을 기록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사례가 좋을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찾았으면 그 사례를 찾아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문항에서 봤던 것들 힌트 삼아서 그죠? 이건 어떤 식으로 전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너무 막막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좀 이론 설명이니까 그런 건데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나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학교 특성과 연계해서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고 나아가 진로 계획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해봐라. 자, 요거죠 요거 요거. 그리고 인성 영역은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다 쓸 수는 없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들 중에서 혹은 그 생활기록부의 기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 머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소스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중에서 이거 써먹으면 좋겠어. 이거 써먹으면 좋겠어. 설계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추억 소환, 여러분 기억 소환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예요. 자, 이제 실전 준비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학교에 대한 특색도 정리됐고 면접 문항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끝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항목별로 이제 나눠봤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소재를 정리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핵심들을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중학교 대학이 아니라 재학인데 죄송해요. 재학 중 대학을 보내드렸네. 경험한 교내 활동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재금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기재금지 내용인 교회 활동이라도 제가 원래 쓰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대회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경시 대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 뭐 공인
그 시험들, 인증 시험들 결과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금기 사항을 그래서 이번 강좌에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괜히 그걸 설명해드리면 그 모든 소스를 다 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금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지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금지 내용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학업 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고 지식 향상과 가치관 형성, 뭐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 결정적 영향을 준 어떤 그런 에피소드라면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상 이름을 넣지 않고 상 탔단 말 하지 않고 그런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그 발명대회를 나갔다. 근데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탔다. 근데 발명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탔다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이건 되는 거죠. 발명품 만들기 활동에서 그런 활동을 해본 거 맞잖아요. 그런 활동에서 어떠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냈다. 그건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떠올리시면 좋아요. 무조건 빠짐없이 정리를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결과 즉시 뭐 그 발명 대회에 나가서 상 탔음, 그죠? 책을 무슨 책 읽음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 별표 주세요. 활동의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성장과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정말 저한테 수차례 많이 불려다니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될 거고 한 번 에피소드를 그렇게 정리해보고 나면 그 다음 건 여러분들 좀 더 잘하실 수 있고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점점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잖아요. 우리 열심히 해봐요. 자, 소재 사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생활기록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좀 사례를 몇 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강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아까 소재나 사례를 정리하는데 기본 영역은 뭐냐면 생활기록부는 무조건 중요한 기본 소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죠? 영역별로 우리가 나눠봤어요. 자기소개서에 소재의 사례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자, 자기주도 학습 영역엔 크가 뭐가 있었나요? 지원 동의 및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있었고, 자, 독서 활동은 이제 일부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독서 활동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넣어봤고요. 이건 항목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게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정리해두는 거는 추천드려요. 이게 왜냐면 면접 대비를 위해서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도 저는 정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이제 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것들로 활용할 수 있을까? 진로 희망 사항 당연히 들어가겠죠? 진로 활동 내용이 뭐가 있었고 주로 동아리를 우리가 진로 관련해서 많이 이제 가입하게 되잖아요. 활동하게 되고 동아리 관련 내용 되겠고요. 독서 활동 가운데 진로 관련 내용이라면 당연히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희망 진로 학교 적성에 관심을 갖게 된 계획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진로 관련 체험 활동 뭐 했는지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희망 진로와 관련된 뭐 책을 통한 것든 강연을 들었든 여러분들이 따로 활동을 한 것이든 배경 지식을 정리해 놓는 건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깊이 있게 작성하거나 혹은 면접 대비에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진로와 관련된 목표와 그 다음에 고교 교육과정 동아리를 정리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 계획 설정할 때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는 뭐 어디든 배움의 내용이 있었다면 뭐든 다 가능합니다. 그죠? 학습 관련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정리해보는 거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심화학습, 그러니까 내 흥미와 내 관심에 의해서 남들은 안 하는 그 정규 과정에는 없는 그런 심화학습을 진행한 과목이 있다면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탐구보고서나 동아리 체험활동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내 흥미와 관심에 의해서 심화학습을 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방과활동, 수행평가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다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생각이 깊은 학생을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인성이에요. 인성 요소는 뭐 당연히 모든 게 다 가능하겠죠. 예. 자율에 있었던 일,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 봉사에서 있었던 일, 뭐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죠? 그래서 핵심 인성 요소 세부 내용과 관련성을 파악해보고 지속적이거나 의미 있는 활동은 주로 이제 뭐 봉사도 될 수 있고 동아리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느꼈고 인성 부분에서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은 없는지. 자, 여러분 요거가 되게 중요한 소스예요. 제가 이 표는 따로 우리 같이 활동하게 될 밴드에도 올려드릴 건데요. 요거 보시면서 계속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대한 소스를 찾으시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소스를 찾으시고 이게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마다 집중해서 그 순간에 집중해서 찾아 놓으셔야 선생님하고 또 만나는 시간에 그걸 적극적으로 같이 대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 표가 매우 중요한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보시면서 또 뭐가 있더라? 또 찾아보고 선생님 저 이거 하나 또 찾았어요. 선생님 이것도 되나요? 이 과정이 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세요.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학생의 생기부예요. 생기부를 봤더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영역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영미 문화권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며 영어로 듣거나 읽는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 주어진 주제에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정도로 우와, 선생님도 부러운 친구인데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이런 친구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거예요. 자소서에 소스로. 어떤 영역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영어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로가 영어와 관련된 거라든가 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거라든가 그럼 저는 선생님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어렸을 때부터 원서를 읽고 자막 없이 영향을 받고 영자신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 문장은 통째로 막 썼어. 후배들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기 위해 영국 드라마 셜록을 보면서 대본에 나오는 단어와 상황, 해석 방법을 공부했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이번에 비교과 영역을 한번 볼게요. 비교과 영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율활동에 연구과제 발표에 참여해서 국제관계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발표했대요. 이게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하는 거죠. 시장경제 단원에서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를 학습하며 관련 논의를 찾아 읽고 문제점을 정리했대요. 그리고 무임승차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이거 여기서 한 거죠. 그죠? 연구 내용. 딱 봐도 되게 똑똑해 보이네요. 이렇게 구체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생기부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적어 오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 실험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연구과제 발표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소스에서 선생님은 방향을 설정해주고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덧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정해주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추억 소환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활동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에 인성 영역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과학실험 활동, 이런 과학봉사반 활동이 생기부 내용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해되셨죠?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특강 M스토리 첫 번째 시간 자기소개서의 이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가급적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친절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처음 자소서 특강 같은 거는 영상으로는 처음 만나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M스토리는요. 여러분들과 이런 동영상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수시로 들어보시라고 준비해 드린 거고요. 숙제가 잘 안 됐을 땐 얼마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실 수 있고요.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하나를 모으는 과정은 항상 선생님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요. 아무 걱정 마시고 M스토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